오늘 정부가 내놓은 이 대출 규제, 과거에 어떤 정부와 비교하더라도 전례가 없을 정도의 고강도 대책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죠. 먼저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6억까지만으로 캡을 씌웠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 소득이 많고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의 가치가 높아도 딱 6억 이상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주택자가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거나 1주택자가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면 이거 대출이 안 됩니다, 아예. 또 주택담보대출 받으려면 반드시 받게 되면은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인철 소장님을 모시고 좀 집중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죠. 소장님, 오늘 낸 대책들이 바로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해요. 내일부터. 맞습니다. 아주 전격적이란 말입니다. 총평을 어떻게 좀 주실까요? 일단 오늘 아마 이제 은행 창구가 상당히 분주했습니다. 과연 나는 집 계약을 했는데 대출이 되느냐 여부를 이제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이제 대출의 핵심, 대출 규제의 핵심은 뭐냐? 적어도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대출 총량 규제하겠다. 6억 원까지만, 아무리 뭐 30억 원짜리 집을 산다 하더라도 6억 원까지만 대출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과도한 대출을 차단하겠다라는 의지이고, 만에 하나 대출로 집을 샀다라고 하면 6개월 이내 전입해라. 전세 끼고 갭 투자 차단하겠다라는 의지이고요. 이외에 이제 세목별로 더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주택자는 갈아탈 수도 없습니다. 추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 1주택, 한 주택 더 사게 되면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매매해야 되고요. 그래야 되죠. 이런 조건이 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생활안정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해서 한 그동안 1억에서 2억까지 좀 대출받고 생활안정자금으로 썼는데 이것도 제한합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대출 문턱은 은행 총량까지 줄였습니다. 50%까지 줄이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나는 어제 서울 집 계약을 했는데 그렇죠. 근데 오늘 대출 못 받았습니다. 저는 구제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계속해서 Q&A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계약을 했다면 현행 기존 이제 이 대출 규제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계약서만 있으면은 이 규제 전에 법을 적용하겠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기존에 이제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이제 중도금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제어를 해주겠다. 다만 이제 서울 수도권과 이제 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28일부터 신규로 계약을 한 건에 대해서는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집 계약서 쓰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예. 은행 문 여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대출이 안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예. 일단은 문제는 뭐냐?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지금 서울 집값이 어느 정도이길래 6월 넷째 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성동구의 주간 아파트 가격이 0.99%가 올랐는데요. 예. 일주일 만에. 저기다 52주를 곱하면 똑같은 속도로 오른다면 50% 오른다는 겁니다. 이게 그 얘기군요. 일주에 0.99 올랐고 52주라면 1년. 50% 오르는 것이다. 맞습니다. 성동구하고 마포구는 지금 이 관련 통계 작성 이에 문재인 정부의 상승률을 초과할 정도로 지금 과열돼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 강남 3구도 사실은 많이 묶였지만 지금 토호제가 강남 3구와 용산에 묶여 있다 보니까 한강벨트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동안은 사실은 노두강이 제일 나중에 올랐었던 구역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점진적으로 신고가가 나타나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난 4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13억 5,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의 발표대로 6억 원까지만 대출 나온다면 최소 지금 7억 5천 이상은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어야지만 집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소장님, 소위 현금 부자들만 집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 13억 5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직장인, 월급 400만 원인 직장인이 숨 안 쉬고 몇 년을 모아야 할까요? 28년을 모아야 가능합니다. 강남이 아니라 서울 전체 평균 아파트 가격인데요.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 런던, 뉴욕을 제치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비싼 아파트로 이제 등극이 되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가 이제 69개 전 세계 도시를 좀 따져봤더니 물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서울의 도심 아파트 가격은 이제 네 번째로 높았고 반면에 서울 시민들의 월 평균 소득을 봤더니 약 440만 원이었습니다. 한 중간 정도 순이었는데 이 얘기는 뭐냐? 이렇게 되면 지금 7억 5천만 원 이상 자산을 갖고 있는 20, 30대가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 지방에 있는 20, 30대가 스크럽을 짜서 3, 3, 5 주말마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임장을 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지방은 계속해서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냉랭한데 예. 이제 집값까지 이제 자산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대출받고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를 지금 계속해서 서울과 수도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장님, 이 질문도 많이 들어와요. 현재 소득보다 미래 소득이 많은 2030, 막 가정을 꾸린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집을 사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빚을 내가지고, 좀 무리해서 많은 돈을 내가지고, 그걸 이제 월급에서 차감해서 갚아 나가는 식으로 집을 마련해 왔는데, 오늘 대책으로 그것도 못하게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현 정부가 밝힌 게 문재인 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규제 대신에 오히려 공급 확대 쪽으로 이제 맞췄는데 부동산은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수요와 공급, 또 하나 규제는 대출과 세금 규제가 있는데요. 여기다 유동성입니다. 근데 지금은 패닉 바잉이라는 심리까지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수도권 아파트 주담대 이제 6억 원 이하에 이제 하게 되면 적어도 20, 30대는 아무리 실수요자들조차도 접근이 어렵고요. 특히 이번 대책에서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20, 30대도 영향을 받습니다. LTV라고 해서 집값의 종전에는 80%까지 대출해줬다면 앞으로는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70%로 낮아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부자이시거나 현금 동원 능력이 되는 젊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서울과 수도권 진입이 굉장히 좀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예.